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또 만났습니다.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1시간 가까이 대통령실에서 만났고 사전에 비공개했고 사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만나서 여러 가지 안부 이야기도 했고 또 과거의 검사 시절의 이야기도 했고 당연히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야기도 가볍게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당대회가 있고 난 그 다음날 바로 만났는데 거기에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마라, 전격적으로 모두 도와주라 라고 했는데도 지금 당 안팎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직도 이 한동훈 당대표의 압도적인 당선, 이 변화, 당정관계의 변화, 변화된 당정 원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윤 대통령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발목을 잡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당 밖으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도 이게 지금 윤한 케미가 다시 부활을 했다? 아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사이가 절대 좋아질 리가 없다. 이걸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갖가지 탄핵, 특검, 이런 공격, 갖가지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 당 안팎에 민주당 이재명까지 이런 세력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원팀이다. 변화된 원팀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은 완전히 바뀔 것이고 문2조 심판, 문2조를 이번에는 끝장낸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한 셈입니다. 여기에 거스르는, 여기에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나 등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나야 할, 이 만나는 모습을 공개할 또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어제 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를 1시간 가까이 만났는데 이걸 사전에 비공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비공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당내에 정점식을 비롯해서 정책위 의장을 둘러싸고 또 친윤계 일부가 이런 또 개파적인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걸 또 사전에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것이다. 또 하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사후에 공개한 것은 강력하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원팀이다. 똘똘 뭉쳐서 문2조 심판한다. 여기에 거스르지 마라. 라는 이 경고,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기 위해서 사후에 공개를 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역시 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 회동을 중재를 한 사람은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이 한동훈 새 당대표 지도체제 또 낙선한 사람들 모두 부른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전부 다 불러라. 이 전부 다 부르는 걸 가지고도 또 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한동훈이 아니다. 왜 원희룡까지를 불렀겠느냐?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당대회에서 원희룡도 윤심을 내세웠고 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고 그 전체를 윤 대통령이 일부는 미안함으로 일부는 이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단합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그렇게 보고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도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데도 또 민주당에서는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협의를 하지만 전화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지만 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진석이 역시 이 정치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무 감각은 이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좀 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빠릅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한 번 더 뭐 독대라고 합니까? 이 독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독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윤한이 지금 독대를 해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협의하고 뭐 이럴 내용이 없습니다.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팎에 또 국민들에게 안심을 심어주는 당정은 변화된 모습으로 원팀이다.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경고한 것입니다. 현안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또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와 회동하기 이미 전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부속실장도 결정을 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전당대회 기간 동안. 뭐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이 국민의힘에서 제3자 추천으로 낼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건 상대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패를 모두 다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도 토론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뭐 당선이 되면 한동훈과 만나겠다, 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인생에서 자기가 법정에 갇히게 됐다. 갇혀 있다 이랬는데 법정에 갇히는 것은 당연하고 감옥에 갇혀야죠. 감옥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내건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을 이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이재명이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이 뭐 협상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동훈이 생각하는 저렇게 엄정한 방식의 특검을 임명하면 이건 뭐 이재명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이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됐을 것이다. 또 정점식 정책위 의장, 정점식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연히 새 당대표가 왔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은 뭐 재신임을 묻든지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이 정책적 케미를 위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친윤 일부에서 정점식 주변에 모여서 정점식을 바꾸면 뭐 당정 관계가 깨뜨려질 것이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또 이 거짓말들을 지어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잠재웠다. 이제 곧 순차적으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인사 문제도. 또 뭐 김건희 여사 부분 검찰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됐다. 하나 둘 뭐 당정 관계 변화된 모습입니다. 한동훈이 요구하는 주장하는 당정 관계의 변화, 국정의 변화를 윤 대통령이 포용력 있게 거의 모두를 다 받아들인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이런 변화를 모두 포용을 했고 한동훈 당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이 국정에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펼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문이조 심판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조국은 구속이 되고 이재명은 법정 구속되고 문재인 가족은 전부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어제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서현욱 부장검사입니다. 수원지검의 서현욱 부장검사가 지금 부친상을 당해서 상중인데 이례적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시켜서. 이유는 뭐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공소장이 허위냐 아니냐는 그걸 따지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재판정에 가서 하면 될 일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이걸 공수처에 고발을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8월 14일을 정했습니다.
그 4명의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 4명을 탄핵하기에 앞서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밑도 끝도 없이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뤄뒀던 이 자신에 대해서 수사한 검사들 탄핵, 청문회 또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재명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뭐 묻지마 탄핵 바람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이재명은 하겠다. 자기 재판, 자기 사법 리스크 방탄을 하기 위해서죠. 이런 문의조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서 당정관계, 과거의 당정관계, 당정원팀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윤한 케미, 당정관계 원팀, 이걸 공고히 하겠다. 여기에 거스르는 사람들, 민주당이든 또 뭐 국민의힘 내부든 이걸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한 셈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아마 오늘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까지 임명을 할 겁니다. 이 임명을 하면 민주당에서 또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MBC 박문진입니다. 또 뭐 KBS, EBS 이 이사진 개편안 지금 모두 이 공모를 해서 이 후보들이 모두 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명, 이사진 교체를 모두 단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문진 같은 경우에 MBC의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8월 12일 끝이 납니다. 지금 임명을 해놓으면 8월 10일 이후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MBC의 이 경영진을 모두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진을 바꾸고 MBC를 바꾼다. KBS, EBS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상 민주당이 뭐 이진숙과 또 부위원장에 대해서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이진숙에 대해서 탄핵을 또 추진을 할 겁니다. 뭐 그냥 화풀이입니다. 탄핵을 하고 그렇게 청문회를 해도 MBC를 바꾸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계속 난동을 부릴 겁니다. 국회를 완전히 소위 이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정 전체를 지금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오는 10월까지입니다.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시 만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비공개 회동을 했고 사후에 회동한 다음에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졌고 특히 이 당정관계나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과 관계되는 이 메시지는 철저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대표로서. 지금은 선거 기간도 아니고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또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또는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해야 전체 여당, 여권 전체가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챙겨야 하는, 예측해야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굉장히 달라졌고 말도 아끼고 그렇다라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의 정말 그 날카로운 공격력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 민주당 때문에 지금 간첩죄에 대한 이 법률이 잘못되어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거 빨리 개정하자라고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 필요한 한동훈의 날카로운 공격 메시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만한 이런 공격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문의조 심판을 위해서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때로는 이런 이 문의조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당대표입니다. 대변인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시켜야 하고
다른 또 이런 메시지를 낼 공격수들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모두 나서서도 안 되고 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당직자들을 통해서 또는 또 많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 가야 한다. 눈에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 뭐 공격력은 뛰어납니다. 메시지 능력은 뛰어납니다. 한동훈의 이 공격력, 메시지 능력을 감출 필요도 없고 더 강하게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걸 당대표가 모두 해서도 안 되고 모두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끔씩 정말 무게감 있게 당대표의 이제 공격력, 뭐 당대표의 메시지, 당대표의 결정, 뭐 이런 것들은 무게감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다 정리가 이미 됐고 정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뭐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어제는 또 만나서 회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정 변화된 원팀입니다. 문의조 심판입니다. 여기에 거스르는 세력, 야당이든 뭐 여당 내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